예인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우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 독립을 돕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무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이제 처음에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저의 대답은 언제나 늘 우선은 수익을 내셔라. 이제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예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연신님 그 말씀이 딱 맞고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돈을 벌어서 남는 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돈을 먼저 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세금은 생각해도 늦지 않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유도 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매출이라는 게 뭐 나는 계속 매출을 지금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매출이 일어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고 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참 그 여러분들이 이걸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에서 찾아도 답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음,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예를 좀 은유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건널목에 딱 섰을 때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된다고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빨간불에 건너도 돼? 그럼 당연히 안 되지. 법에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어. 라고 말하지만 빨간불인데 양쪽에 아무 차도 없고 정말 저 끝부터 저 끝까지 차가 오는 게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길도 정말 짧아가지고 내가 뭐 5초면 그냥 건널 수도 있고 그런 길에서 원칙을 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서 있는 게 정말 답이냐, 어른으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사업자 등록증 언제 내야 돼요? 하면은 어느 책이건 어느 전문가건 대답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사업을 시작하시면 내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음, 없는 거예요. 그게 음, 모범 답안인 거죠. 빨간불 때는 안 네, 된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실무에서는 왜 괜찮다고 하고 음, 주변에 그 책을 보면은 사업을 하면 20일 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주변 사람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도 전자책을 파는 것 같고 음, 음, 온라인 음, 강의를 막 팔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또 불안한 거죠. 그럼 또 음,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또 원칙만 얘기하고 그쵸. 또 어떤 사람은 원칙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괜찮아. 그냥 안 음, 넣어도 돼. 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원칙과 어떤 약간의 응용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음,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매출이 발생하면은 음.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 이제 원이라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세금을 두 가지가 구분해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음, 우리가 세금 신고 똑같이 세금이라고 말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음, 소득세가 있어요. 음, 부가가치세는 내가 이익을 내건 안 내건 매출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10%를. 음, 음, 소득세는 내가 매출이 있다고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익까지 나왔을 때 내가 매출은 얼마 있지만 그거 매출을 내기 위해서 다른 거 뭐 비용 쓴 것들을 빼고 실제로 내가 남는 돈에 순수익이 있을 대해서 때. 그쵸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거든요. 근데 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부가가치세건 소득세건 다 내라고는 되어 있어요. 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부가가치세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걸 뭐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순서적으로 먼저거든요. 음, 매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그 데이터가 잡혀야 5월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음,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익이 안 나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이유는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그 정답은 매출이 만 원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저는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개인일 때 이거를 소득으로 잡아서 내도 되니까 지금으로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업자 등록이 없이 나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증이
건 있건 상관없이 소득세는 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3.3% 받고 소득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음, 그러니까 프리랜서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플랫폼 같은 데서 이제 강의 매출을 내가 일으켰는데 그쪽에서 나한테 돈을 줄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나한테 돈을 주는 경우에는 음,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그 매출이 신고가 저절로 된 거예요. 3.3을 음, 떼었다는 것 자체가 매출이 신고가 됐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매출이 있는데 그 매출이 3.3%를 누군가를 떼어서 냈다. 음, 그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는 5월에 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같은 그 지식 창업가들이 어디한테 이렇게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서 이렇게 돈을 받을 때는 그래서 그런 세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셔도 괜찮은데 음,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처럼 그냥 온라인 강의를 나 혼자 만들어서 내가 이제 올려가지고 내가 혼자 파는 경우에는 내 스스로 지금 수익을 창출했잖아요. 음,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음, 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이거 그런데, 안 하면은, 매출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떤 이제 여파가 다가오나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 사실 무서워서 이걸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예요. 신호등이 있는데 내가 빨간불인데 살짝 건넜어요. 음, 그때 어떤 여파가 있냐 했을 때 만약에 그때 차가 지나갔으면 내가 다칠 수도 있죠. 음, 근데 차가 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경찰관이 옆에 서 있었으면은 딱 저한테 딱지를 끊고 범칙금을 부과했을 음, 수도 있죠. 근데 경찰관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세법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음, 만약에 세무서 직원이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매출 누락했어요? 그럼 음, 당연히 그 직원은 왜 매출 누락하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겠죠. 근데 음, 모든 곳곳에 경찰관이 그 신호등마다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매출을 되게 누락한다 미묘할 수밖에 그래서 없네요. 네, 그거를 모든 세무서가 내 행동을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음, 이제 결론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음, 그거를 가산세 리스크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내가 이게 그걸 문제가 됐을 때 누락하는 세금이 얼마냐. 그거에 음, 따라서 내가 예를 들면은 매출을 5천만 원을 누락했어요. 음,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거의 500만 원 가까이를 누락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 500만 원에 누락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뭐 내야 되는 거 나중에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500만 원 내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가산세로 그거의 20%를 추가로 더 내야 돼요. 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세법이 그 간이가세자 제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매출이 4,800만 원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4천만 원 얘기가 나왔구나. 제가 사실은 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뭐 4천 음, 얼마까지는 매출이 안 나왔다면은 굳이 지금 당장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군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믿고 나는 그럼 4,800이 될 때까지는 안 내도 된다? 그건 또 음,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은 4천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4,800이 안 돼서 4천이라 그래서 내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지만 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매출을 4천을 했는데 그게 음, 어떤 식으로든 세무서에서 밝혀지잖아요. 그럼 음, 아까 제가 소득세는 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또 소득세가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는 아, 4천의 10%가 아니라 소득세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하죠. 그 4천 음, 중에서 또 비용을 빼야 되고 또 뭐 종합기본공제 뭐 음, 그런 공제들이 좀 빠지잖아요. 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돼 가지고 세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음, 소득세는 딱히 10%다라고 말을 못 해요. 부가가치세는 10% 누락이지만 음, 소득세는 그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뭐 음, 개인이 그거 외에는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음, 10%보다 이하로 갈 수도 있어요. 세율 자체는. 그렇지만 음. 어찌됐건 소득세를 누락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4천만 원어치의 아, 그 그래서 소득세를. 만약에 정말 그게 내가 어디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떤 벌칙금이라든지 그 이제 그런 것도 나올 수가 그렇죠. 있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걸렸을 때 리스크는 다 사실은 돈적인 거예요. 물론 명예도 음, 있죠. 내가 탈세를 했다는 그런 그쵸, 그쵸. 많이 나쁜 탈세 이러니까 너무 너무 크게 말하네. 네네네. 아, 근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저 같은 네. 사람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특별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해외에서 운영을 네. 하고 있잖아요. 저의 네. 회사를. 네. 네. 해외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의 고객분들은 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네.
US 달러로 받고 저의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해외에 있어요. 그 저도 네. 이게 해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한국 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연실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래 계시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세법상은 한국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어. 나라의 국적도 아니고 세법상 거주자라는 세법상 국적은 그 사람이 아.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머무르느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한 반 이상은 한국에 머문다 하면은 파란 음. 눈의 금발이라 그래도 그 사람은 한국 세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쵸. 거주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주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연실님은 비거주자잖아요. 음. 이런 경우에는 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음. 들면 클래스 뭐 1원, 원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플랫폼에서 만약에 소득을 받으시는 거는 아. 그거는 다 국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5월에 소득세 아. 신고하라고 날라올 거예요. 아, 그건 이제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렇죠. 한국에서 어. 발생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지만 연실님이 뭐 그 캐나다나 뭐 이렇게 그 거주 국가에서 버시는 소득은 그냥 그 국가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거지. 음. 그것까지 비거주자의 그 저쪽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득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쵸. 그러면은, 만약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저의 자체 플랫폼에서 만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만은 이제 신고를 하고, 네. 한국 플랫폼,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클래스 그렇죠. 2라든지 이런 한국 네.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러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되겠네요. 한국에도. 만약에 그런 한국 플랫폼을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면. 또 플랫폼마다 제가 요번에 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음. 플랫폼은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고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3.3%를 떼고 그거를 연실님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차액만 연실님을 줘요. 그럴 음.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플랫폼은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게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부가가치세는 뭐 간이가세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음. 4,800까지는 현재 그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지식 창업자는 4,800 기준으로 세금 낼 게 없기 때문에 가산세 리스크도 없지만 음.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게 현금 왜요? 영수증도 의무 발급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을 했는데 음.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내가 못 해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소비자가 국세청에다가 그러니까 음. 고발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업자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 해준다.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카드로 한번 결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거는 같은 안 되죠. 어, 신용카드 영수증하고 현금 영수증은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현금을 받았을 때만 현금 영수증을 해주시는 거지, 신용카드를 받으면 이미 신용카드 매출이 잡혀가지고 그 자료가 넘어가기 음. 때문에 거기에 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맞지 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럴 그렇군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취소하시고 계좌이체를 받은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분 입장에서도 굳이 어, 잘 모르셨으니까 그러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이미 했으면 현금 영수증을 따로 받을 큰 이득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금 영수증도 우리가 반드시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초창기에는 고객들이 뭐 이렇게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전 매출 기준으로 2,400이 넘는 분들 중에 어떤 업종은 뭐 음. 10만 원이 넘으면 고객이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해 줘야 된다. 이런 법도 있어요. 오. 근데 내가 그 업종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뭐 그 업종이 매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알 아닌 수가 줄 있어요. 알았다가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늘 그냥 현금 영수증은 발행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사실은 네. 이제 안 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다 검토해 보면 굳이 안 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업자 음. 등록증을 내는 게 뭐 너무 어렵고 돈이 들면 이거를 음. 뭐 나중에 할까 막 고민을 하지만,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 홈택스에 앉아가지고 그냥 금방 이게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음. 그러면 뭐
내가 정말 지금 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밖에 매출이 안 나오면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음, 적어도 뭐 한 달에 100 이상의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면은 굳이 안 할래요. 고민하지 말고 안 할 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손해 볼 게 없는데 괜히 음, 불안하게 그냥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이런 지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요거는 세금 관련해서 요거는 꼭 아셔야 된다. 요거는 알고서 나서라도 나중에 꼭 세무사분을 만나라.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음, 어떤 거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본인이 아시는 게 좋은데요. 음, 사실 지식 창업자들은 임대료도 안 나가고요. 음, 그다음에 고용을 하지 않으니까 인건비도 나가지 않잖아요. 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은 그 전통적으로는 임대료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빼고 나서 세금을 내는데 음, 지식 창업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크지가 않아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나라에서 국세청에서 그런 이게 매출이 좀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내가 쓴 비용을 다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당신 업종은 뭐 한 60%는 그냥 비용으로 봐줄게. 그러니까 일정 매출까지만요. 매출이 커지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음, 이제 그렇게 그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그 경비율을 적용할 때까지는 사실은 뭐 장부를 만들거나 뭐 비용을 빼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일부 그 뭐 좀 영업을 이렇게 세게 하시는 세무 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환급받게 해준다면서 이제 세금 음, 신고를 맡아 가시는 경우에 음, 사실은 비용을 자기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그냥 임의로 음, 많이 썼다고, 빼가지고 환급을 받는 3.3%뭐 미리 내놓은 걸 이렇게 음, 환급받게 도와준다거나 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리스크 차원인데 그쪽 입장에서는 뭐 걸리면은 그거는 본인 벌칙금 내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세무대리는 예,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로 그거를 아무렇게나 막 한 세무사가 이제 잡힌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 비용이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다 신고를 해서 막, 세금을 네, 환급을 공제받는 막 거죠. 해주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세무사를 환급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음, 막 글로 몰려가지고 환급을 다 받았는데 세금이라는 게 그 해에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그쵸, 3년, 그쵸, 그쵸, 4년 그쵸. 후에 이제 조사가 나오면은 음, 비용 쓴 거 내놔라. 이렇게 할 때는 그 세무대리인은 이미 뭐 도망 다니거나 뭐 딴 데 갔어요. 그럼 이제 음, 당사자한테 비용 쓴 거 내놓으라 하거든요. 그럼 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음, 거기에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이제 폭탄을 그게 맞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비용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지 남이 그냥 환급 받아준다고 음, 해서 아, 뭐 환급 받아주는 데가 좋은 세무사다 하고서는 가가지고 무조건 환급을 많이 받는 게 최고다. 음.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그게 나중에 오히려 나도 잘못 모르는 잡을 수 사이에 막 있다. 네, 탈세자가 네. 되고, 그렇죠. 어, 그 책임은 결국엔 본인이 다 지는 건데, 그러니까 음, 마치 세금은 나 몰라라 하고 세무대리한테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음. 그리고 뭐 잘 나는 안 잘못 되면 없게 저 되겠지. 사람이 책임지겠지 하지만 세무 대리는 대리일 뿐이지 책임은 다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음, 세금을 너무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음. 맡기더라도 내가 비용 쓴 게 없는데 환급을 해주는 데가 좋은 세무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의 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예인님을 모시고 이렇게 정말 네.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고 다른 예인님의 그런 콘텐츠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전자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세법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음, 사실 세무사님들의 주 고객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같은 음, 지식 창업자는 뭐 기장을 맡기고 제가 말했잖아요. 기장을 할 게 없어요. 인건비도 없고 그쵸, 그쵸, 그쵸. 저도 임대료도 혼자 없는 일하는데요. 네네. 그 장부를 뭐 만들어 남한테 맡길 만큼 뭐 우리가 거래가 막 되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기장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세무 서비스는 사실은 돈 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음, 그리고 세금 책들도 이제 다수가 아니니까 그 지식 창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맞는 얘기는 조금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닌 아, 경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책 같은 걸 봐도 어떤 게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인지가 좀 어렵잖아요. 음, 그런 니즈를 알게 돼서 조금 거기에 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금 책을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거든요. 전자책이 나오면은 약간 무료 소책자 같은 거를 드리려고 하니까 관심이 음,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음. 제가 전자책이 나왔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요 아래에다가 예인님 그 웨이팅 리스트, 책 전자책 웨이팅 리스트 드릴게요. 전자책 나올 때 알림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인님. 컨텐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